안녕하세요,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말을 맞이해서 유튜브를 켜봤는데 저희 직원이 저희가 이제 집단소송 전문 로펌으로 일을 한 지 오래됐으니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다고 하면서 대표님 좀 재밌는 에피소드 좀 방출해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에피소드 1탄을 준비해봤고요. 반응이 좋으면 제가 두 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때는 바야흐로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고요. 얼바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백 명이 모여있다고 그때는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SBS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는데 당시 그 미국 법, 특히 캘리포니아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허가 조건들을 얻지 않은 상태로, 득하지 않은 형태로 촬영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라던가 내지는 초상권 침해 같은 부분, 그리고 이제 개인의 사유재산을 허락 없이 침해했다는 부분, 이런 걸 해서 위자료 겸 손해배상을 청구해달라. 그리고 주거 침입이라던가 그런 부분으로 한국에서 형사고소를 해달라, 그렇게 의뢰를 받은 사안이었어요. 사실 지금이야 집단소송이라는 게 한국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정한 행위를 대기업이 잘못을 했으면 지금 일반 집단소송법도 발의가 됐으니까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잖아요. 이런 사고가 있었지만 2020년만 해도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고 개별 범죄를 하나하나 개인별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그 사건을 맡기는 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변호사님께서 처리를 하셨고, 저희 로펌은 이제 한국에서 직접 딜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당사자들에게, 피고 쪽이죠, 방송국에게 우리가 이런 혐의로 당신들을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한국에서는 형사고소를 할 생각인데 합의를 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처음엔 굉장히 미온적이더라고요. 모든 허가를 득했다라던가 관련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다가, 사실 이제 지금 지나도 담당자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충분한 허가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허가를 받는다는 것도 우리나라와 외국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배경을 찍을 때 일반인 얼굴이 나오면 되지만 미국 법 내에선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전부 다 엑스트라를 써야 되고 대역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한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걸어가는 장면을 찍는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그냥 국민이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다 엑스트라로 대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촬영을 하겠다고 하면 소방청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실 방송이 너무나 엄격하고, 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헐리우드가 있는 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명백한 규제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그냥 촬영할 때 일반 주민도 오히려 못 가게 하고, 저희 촬영 중이다 멈추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게 많죠.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용납을 할 수가 없었고 고소와 민사소송을 하시게 된 사안이었어요. 저희가 그때 소송대리인으로 100분이 조금 안 되는 분이 들어있었는데, 당시 조금 운이 안 좋게도 고소란 직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당사자들이 한국에 와서 고소인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에서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송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원래대로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인 체제 자체가, 그리고 또 집단소송의 체제 자체가 착수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손해배상을 이제 받아서 거기서 변호사 보수가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0% 정도를 떼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거였는데, 사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비용은 드는데 형사고소는 형사고소대로 한국에서 늦어졌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의뢰인들이 계속 기다리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 의뢰인들이 계속 아무래도 비용은 비용대로 미국 변호사에게 계속 들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안감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협상을 할 때 저희가 KBS 9시 뉴스, 메인 뉴스를 보내고 싶었으나 9시 뉴스는 아니고 그때 7시 뉴스였나에 이제 메인 방송으로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제 그쪽에 마지막에 협상 카드를 저희가 던진 게 의뢰인들이 원하셨으니까 당연히 가능했겠죠. 저희가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원하면 빨리 금액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해달라고 했었었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그 간격 차이가 조금 많이 있었고, 이제 결국 의뢰인들이 차라리 터뜨리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뉴스를 내보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결과가 아쉽습니다. 결과는 사실 그쪽에서 반응은 그랬어요. 법무법인 집행지성에 이제 엔터법 전문인 파트너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딜링을 했었는데, 어차피 합의금이 받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을 터뜨리지 말고 비밀을 유지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 부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협상에서 중요한 파트긴 했는데, 우선 당시 의뢰인들이 그걸 기다리실 만큼의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법제에서 본인들이 처리했던 방식과 한국이 너무 속도나 많은 것들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답답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스레드나 저희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에피소드를 쓸 때도 많이 언급을 하는 건데, 사실 가장 중요한 카드는 끝까지 숨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주에 KBS 뉴스 사상 가장 높은 조회수가 나왔다고 해요. 그치, 뭐 우리나라 방송국이 그럴 줄 알았다, 막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랬는데도 그게 저희가 너무 빨리 터트리는 바람에 결국 협상을 해서 원하시는 금전적 배상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불가능했던 사안이다. 사실 안타까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의뢰인하고 충분히 협상을 해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드렸던 거니까, 저희도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집단소송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저희도 교훈을 많이 얻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2020년까지만 해도 그런 법제가, 집단소송 관련 법제가 잘 되어 있고 한국에서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됐던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조금 재밌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집단소송 관련된 또 다른 에피소드 많이 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법인의 목표는, 사실 로펌이라는 게 많이 오픈하고 의뢰인들에게 다가가진 않는데, 저희가 집단소송 전문으로 하고 있고 현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픈을 하고 또 에피소드를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 법인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도 말씀드리고 또 의뢰인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볼까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에 맞는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